게 신선. 이 몸은 최마님이라고 불리요. 전라도 고창 사람으로 딸아들 남편과 함께 우리 네 식구가 살았는데 불행히도 남편이 먼저 가고 10살 배기 딸, 8살 먹은 아들과 셋이 살아가고 있어이다. 집에 돈이 좀 있어서 작년에 이곳 두수대가 20냥을 빌려갔는데 이자 원금 앞에 이제 10,000냥이 되었소. 내 몇 번이나 재촉했지만 두수대는 어렵다고만 할 뿐 아직 갚지 않았다오. 그 집에 올해 7살 난 딸애가 있는데 제법 귀엽게 생겼어요. 자랄수록 예뻐져서 내 마음에 두고 있어요. 그 애를 우리 집에 민며느리로 주고 내가 10,000냥을 탕감해 주면 누이 좋고 매우 좋은 거 아니겠소? 얼쑤! 좋다!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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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이 내 사랑이로다. 아메로 내 사랑아. 가라 밝은 나라. 네 아무리 바쁘어도 중천에 멈춰 있어. 내일 날 오지 말고 백년여일이 마음같이 이 모양이 이대로 늙지 말게 하여다오. 이 내 사랑, 이 내 사랑, 이 내 사랑, 이 내 사랑. 아메로 내 사랑아. 한평생 긁어삼아 세상 시름 잊었더니 하루아침 임금의 부름받아 어서 왔고 잤네. 굽은 것은 펴고 맺은 것은 풀어야 하니 가련타 온통 도적대뿐이로구나. 소생은 성은 두요, 이름은 천장으로 원적은 한양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육아의 학문을 익혀 가슴 속엔 문장이 가득합니다만 어쩌겠습니까? 때를 못 만나 공명을 이루지 못하였으니 불행히도 아내는 일찍이 죽고 제겐 이 딸아이 하나만 남았습니다. 예, 단훈아! 예, 아버지! 아이의 자는 단원으로 3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지금은 7살이 되었습니다. 소생은 무일푼으로 이 고창까지 굴러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에 오래전에 신분을 사 양반이 된 최마님이라고 불리우는 여자가 있는데 그 집안에 돈이 꽤 있습니다. 소생이 살아갈 생활비가 없어 그댁 마님에게 20냥을 빌렸는데 지금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합해 총 40냥을 갚아야 합니다. 그 마님이 뭐로든 갚으라고 재촉했지만 설마 사람을 보는 소생이 딸아이를 며느리 삼겠다고 할 줄이야 누가 생각이나 있겠습니까? 마침 과거 시험 방위부터 봄 과장이 열리고 한양으로 가 응시해야 할 판인데 이 여비조차 부족한 상황이니 소생의 사정이 온숙하겠습니까? 소생도 별 수 없이 우리 딸 단훈이를 최마님에게 민며느리로 맡기고 그러는 수밖에요. 먼저 꾼 돈 40냥을 다 탕감해주고 거기다 이 소생의 노잣돈으로 조금만 더 얹어준다면 과분할 겁니다. 어느새 그 집은 앞이로군요. 저 마님 계십니까? 아이고 수제 양반 어서 들어오시오. 한참 기다렸소이다. 마님 오늘은 아예 딸애를 드리려고요. 어찌 감히 며느리 삼아달라 하겠습니까? 그저 마님 곁에 두고 잘 써주세요. 소생은 이제 조정의 과거 시험을 보러 가야 하는데 딸애를 여기 두고 가니
그저 마님께서 잘 보살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어허, 이제 수제 양반은 내 사돈이요. 전에 원금이자다 해서 40냥을 빚졌었지요. 이건 차용증서요. 돌려드리리. 그리고 노잣돈으로 이 10냥을 더 드리니 사돈 양반 적다고 무시하지 말고 쓰시오.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많던 빚을 다 탕감해 주시고 거기다 이 노잣돈까지 얹어 주시다니 이 은혜는 나중에 꼭 몇 배로 갚도록 하겠습니다. 저 마님, 단훈이 얘가 좀 멍청하게 굴어도 이 소생 얼굴 봐서 잘 좀 대해주세요. 사돈, 그런 건 걱정할 것 없소. 따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 친딸이나 마찬가지로 대할 테니 안심하고 가도 돼요. 저 마님, 만약 단훈이 얘를 때려야겠으면 이 소생 봐서라도 그저 몇 마디 욕해 주시고 욕하셔야겠다면 그저 몇 마디 꾸짖어 주세요. 얘야, 너도 나와 살 때랑은 이제 다르단다. 나는 네 친아비이니 대충 넘어갔지만 이제부터 여기서 못된 짓 하고 고집 부리면 욕 먹고 매 맞는 거야. 얘야, 나도 정말 어쩔 수가 없구나. 유생이 살아갈 길 막막하고 가난에 허덕여 친자식을 내버리고 생이별 오늘부터 멀리 낙엽길 오르니 언제나 돌아올고 말없이 넋이 나가네. 가련타 가난도 죄가 되고 자식도 빚이 되는 세상이여. 따라오지 않아도 된다. 아, 이게 어찌 며느리로 주는 거겠습니까? 파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 내 사랑, 이 내 사랑이로다. 아멘. 내 사랑. 수수제가 나한테 딸아 이름 인며느리로 남겨놓고 그 길로 과거보러 떠났구나. 아버지, 결국 저를 버리고 가셨군요. 며느라가, 너는 우리 집에 있거라. 나는 시어미, 넌 며느리니 친혈육이나 마찬가지란다. 아이고, 울지 마라. 나를 따라오거라. 잘 돌봐줄 터이니.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어허 둥둥 내 사랑. 얼씨구나 철씨구나. 돈 봐라 돈 봐라. 잘난 사람도 못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이놈의 돈아 하나 돈아 어디 갔다 이제 어디냐. 얼씨구야 철씨구야. 의술은 진짜로 처왕은 동의부 같더라. 죽은 사람 못 살리고 산 사람은 치료하다 죽이네. 이 몸은 허비형입니다. 허의원이라고 부릅니다. 이 고창성 남문에서 약방을 열고 있었죠. 성안에 사는 최만임이란 이한테 돈 10냥을 꾸었는데 이자까지 앞에 20냥을 돌려줘야 합니다. 몇 번이 나와서 빚독촉을 했지만 갚을 돈이 없답니다. 그 여자 안 오면 그만이지만 온다면 나도 생각이 있지요. 저는 이제 약방 안에 앉아 누가 오나 봐야겠습니다. 부하를 며느리로 데려와 결혼한 지 2년도 못 돼요. 우리 아들이 몸이 허약해 죽고 말았지 뭡니까. 아이고. 며느리가 수절한 지 벌써 3년이 되었으니 상복을 벗을 때가 되었다오. 찰랄라. 네, 며느리랑 우리 딸아이한테 말하고 성박허 연초에 빚 받으러 가는 길이요. 막 모퉁이를 지나 진모서리를 돌았네. 어느새 그 집 문 앞이로다. 허이원
필요하면 돈을 찾아드릴게요. 여기 오니 동쪽에도 서쪽에도 사람이 없겠다. 예서 손 쓰지 않고 뭘 기다려? 네, 밧줄을 가지고 왔지. 어이, 저기 누가 마님을 불러요? 어딨어? 어디? 안 보이는데? 마치 안 보이니? 저 사람! 저걸! 예의가 밧줄로 뭐 하는 거야? 아버지, 이현자가 목 졸려 죽을 뻔했네요. 이봐요, 당신 어디 사는 누구요? 아, 성은 뭐고 이름은 어찌 돼요? 아니, 그 저 사람이 당신을 죽이려 했어? 나는 제가요. 성 안에서 혼례를 앞둔 딸 그리고 과부 며느리 함께 의지하며 살고 있어요. 어이원이 나한테 20냥을 빚져서 오늘 그걸 받으러 왔어요. 헌데 그놈이 아무도 없는 대로 날 끌고 가서 죽이고 돈을 떼어 먹으려 주려는가 생각이나 했겠어? 당신과 절빙이 아니었으면 내 어찌 목숨을 건졌겠소? 아버지, 저 여자가 말하는 거 들었죠? 그 집에 며느리가 있대요. 배 아파 낳은 자식은 못 보내도 밥만 축내는 며느리는 짐덩어리나 다름없을 거예요. 목숨을 구해줬으니 우리한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터. 아버진 저 여자를 가지고 난 그 며느리를 가지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잖아요. 하하하하. 아버지가 말해봐요. 그래. 무섭다. 이봐요, 난 아들과 함께 떠돌아다니며 이것 저것 파는 정부장. 글쎄, 당신은 남편이 없고 난 마누라가 없으니 내 마누라가 되는 게 어떻겠소? 그게 무슨 말이오? 집으로 돌아가 돈으로 살아야리다. 설마 싫다는 거야? 아니, 나를 돈으로 속이려고 어려움에 맞추려 아직 여기 있으니 내 아까처럼 당신을 죽여주지. 천천히 생각 좀 해봅시다. 생각 좀 해봅시다. 생각 무슨? 당신은 우리 아버지한테 시집가고 난 당신 며느리 가지면 되는 거지. 마님, 저는 말대로 하지 않으면 마님을 죽이려 될 테야. 됐어. 그만합시다. 당신과 아버지 모두 나를 따라 우리 집으로 갑시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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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라니보다는 낫나 짓고 거사보다는 소고고 물건보다는 짐도 잡지 양만 보면은 화내지 다 큰 분위기 없다. 나는 최가의 첫째 기월이라 하오. 일전에 이곳으로 옮겨온 이래로 내내 편안하게 잘 살고 있네요. 하지만 13년 전 왜 근식구 하나가 굴러들어와서 며느리라며 돌아다니는데 이 고을에 향숙하다고 입소문이 난 내가 봐도 그 행실이 아주 못 봐주겠어요. 우리 어머니께서는 저 불량 같은 애가 뭐가 좋다고 이름까지 바꿔가며 딸처럼 키우고 있네요. 하! 이 몸은 성이도요. 어릴 때 이름은 단운입니다. 조상은 한양 사람입니다. 저는 3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7살 때 아버지와 헤어졌지요. 아버지께서는 저를 최마님에게 민며느리로 주셨고 그 후로 이름을 두아로 바꾸었습니다. 17에 결혼했지만 불행히도 남편은 죽었고 벌써 3년이나 흘러 저는 20살이 되었습니다. 저 남문 밖에 허이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시어머니한테 빚진 게 있지요. 원금의 이자까지 20냥이 되어 여러 차례 재촉했지만 안 갚아서 오늘은 어머니가 직접 받으러 가셨답니다. 두아야, 네 운명도 참으로 박하구나. 이런 걱정, 근심 언제나 끝날까? 그러나 저러나 어머니는 돈 받으러 간다 하셨는데 어째 아직도 안 오실까? 예! 언니, 나오셨어요?
헌데 내 목숨은 온전히 그 부자가 구해준 거고 나도 우리 집에 가면 두둑한 재물로 은혜를 갚겠다고 했단다. 헌데 나한테 며느리가 있다는 걸 어찌 알았는지 우리들 다 남편이고 자기네들은 마누라가 없으니 이거야말로 천생연분이라 하지 않겠니? 순순히 따르지 않으면 아까처럼 나를 목졸라 죽이겠다더라. 그때 내가 워낙 경황이 없어서 나는 물론이고 너까지도 허락해버렸단다. 얘야 정말 어쩔 수가 없었단다. 맞아. 어쩔 수 없었네. 아이 어머니, 제 말씀 좀 들으세요. 여자는 나이 참에 출가시켜야 한다지만 옛사랑 단번에 지워버리고 새사랑과 눈 맞다니 괜스레 사람들 웃음보만 터지게 할걸요? 내 목숨은 온전히 그 부자가 구해준 건데 이 지경이 된 마당에 사람들 비웃음까지 신경 쓸 수 없다. 그 양반들 딱 봐도 한판 해보겠다는 스타일이 훤한데 얼른 몇 푼 쥐어주고 돈이야. 보내버려. 얘야 저 사람들은 지금 장가될 생각만 하면 혼사를 서두르는데 나보고 어떻게 돌려보내라는 말이냐. 그러나 이걸 어쩌면 좋니? 얘야 부하가 저리 싫다고 하는데 나한테 남은 딸이라고 너 하나뿐인데. 설마 저 지인한테 절 시집 보내겠다는 소리세요? 기왕 이렇게 되었으니 우리 동생이 출가해 새 살림 차리면 되겠네. 그런가? 새 살림 차리면 되겠네. 얘야 더 이상 얘기 마라. 저 두 부자가 문 앞에서 기다린다. 부하야 일이 기왕 이렇게 되었으니 너도 남편을 데리는 게 낫지 않겠냐. 어머니, 남편 맞으시려면 어머니 나세요. 저는 절대로 안 할래요. 맞아요. 안 해요. 그 돌팔이 의사 돈 빌린 지가 언젠데 어머니는 그거 하나 해결 못 할. 누구는 남편을 맡고 싶다느냐. 저 두 부자 자기네들이 기어코 장가 오겠다는데 내들 어쩌겠니. 우리 오늘 장가간다네. 모자는 반짝반짝. 오늘은 새 신랑 된다네. 소맨 쫙 달라붙어. 오늘은 3이 된다네. 훌륭한 신랑. 훌륭하시. 괜찮아. 쓸만해. 얘끼 넌 물러가라! 우리 두 부자 풍채 좀 봐. 신랑 되기엔 그만이지. 좋은데 놓치지 말고 얼른 나랑 올래. 올리자고. 어머니! 어째서 창피하지 모르세요? 시아버님이 도처를 다니시며 애써 온갖 데서 마련해 놓으셨건만 시아버님 처사 생각하면 어찌 자녀한테 그걸 누리게 너 같은 건달하고 모두 자기들 싫을걸. 하리! 하! 신랑 신부 맞춰리요. 아, 이게 남편 없는 우리 여인네들의 운명인가? 좋아야! 좋아야! 부자 양반 너무 초조해 마시오. 당신이 내 목숨을 구해주었는데 내 어찌 그 은혜를 안 갚겠소? 다만 우리 며느리가 저렇게 불같이 화를 내며 당신 아들을 마다하는데 내 어찌 당신을 맞아드리겠소? 내 오늘은 좋은 술 만난 음식 정성껏 준비해 당신 부자 우리 집에서 모시고 우리 며느리는 차차 설득해보겠소. 저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바뀌면 그때 다시 의논해봅시다. 내 아들이 막상 말을 이리 해도 그 속내까지 겉모습과 같진 않으니 야, 며느리를 잘 설득해보면 좋겠소. 아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 집안에 남자가 있어야 안심이 되고 만사 평안한 거라오. 하하이 하하이. 나쁜 년! 지가 천이라도 돼? 좀 참아도 된다고 그렇게 성질 부리고 다짜고짜 밀어 넘어뜨리다니. 요자를 낼 테다. 이 자리에서 맹세컨대 내 평생에 저걸 마누라 삼지 못하면 남자도 아니다. 나는 채가 기월인데 너무 상심 마세요. 글쎄, 전 아쉽게도 이미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지만 제 동생 두아는 아직 짝이 없답니다. 저희가 숙기가 없어서 저리 부끄러워하는 거니 제가 잘 설득해 볼게요. 그리고 제게 아주 좋은 생각이 있답니다.
잡히지 않았네. 마침 이제 그 집 문 앞까지 다 왔군요. 현관님! 기월, 내 자네가 보고 싶어 죽을 지경이었다. 현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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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야 찾아뵙게 되네요. 곧 어머니가 제 손에 죽을 거예요. 예? 주한영이 끝끝내 개가를 거절한다면 어머니의 죽음은 건연의 짓이 되겠죠. 당신이 일을 잘 마무리하기만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오래도록 부귀영화를 누리며 부부로 살게 되겠죠. 그거야 식은 죽 먹기지. 아. 그런데 왜 두와 본연을 개가 시키려는 거요? 현금으로 탓했지? 내가 뭐 계집을 그냥 우리 집에 놔둬봐. 그럼 죽은 내 동생을 우둔할 테고 재산을 나눠야 할 텐데. 정말 무서울 정도로 대단한 여자야. 도개를 구할 자는 이미 매수해뒀으니 너무 걱정 말아요. 그게 가능하단 말이오? 돈으로 안 되는 게 있던가요? 기월 말이 맞소. 돈이 좋긴 좋고 진실을 대본처럼 바꿨을 수도 있고 거짓은 사람들이 눈 감아주거든. 그러면 어서 일을 마치고 고소하고 내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겠소. 나는 관하로 가서 미리 손을 써놓을 터이니. 여봐라! 몸 조심히 가세요. 살펴가세요. 현감이 갔구나. 그럼 장여아가 독약을 사오는 대로 거사를 치하는 일만 남았네. 에이! 소생은 의사 출신. 얼마나 많은 환자를 죽였는지. 그래도 사람들 고발 두려워. 약방 문 닫은 적이 있었던가? 저 성에 최마님이 사는데 이 몸이 수문양 비쳤지요. 누차 찾아와 갚으라고 재촉해서 많이도 시달렸답니다. 나도 잠시 생각이 짧아서 그 마님을 외진 청구상으로 끌고 갔다가 웬 생판 모르는 남자와 맞닥뜨렸어요. 한데 그놈이 대명천지에 어찌 감히 사람을 해치려 날뛰느냐? 멋대로 백성을 목졸라 죽이는구나. 라고 소리 지르는 바람에 깜짝 놀라 밧줄을 떨어뜨리고 잽싸게 도망쳤다. 그날 밤은 아무 일이 없었지만 거의 넋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인명은 제천이니 어찌 벽 위의 먼지처럼 하찮게 여기겠는가 하는 생각이 그제야 들더군요. 이제부터는 직업을 바꾸고 속죄해야겠어요. 예전에 치료하다 죽인 생명들 하나하나에게 오늘 달래는 병문을 바치겠습니다. 소생은 하오비가 되시나 제마님한테 미쳐서 그를 속여 흠해진 곳으로 끌고 가 먼 목졸라 죽이는데
남자 둘이 와서 구했지 뭡니까? 만약 다시 빚을 받으러 온다면 어떻게 그를 만나야겠습니까? 아하, 속담에 36개 준행랑의 상책이라는 말이 있죠. 다행히도 혈혈단신 대충 끓여 짐 싸가지고 조용히 다른 곳으로 숨어 살아가면 깨끗하지 않겠습니까? 이 몸은 장여요. 투하가 아무리 해도 순순히 날 따르지 않는군. 저 아가씨 말대로 지금 저 마님이 병이 났으니 내가 독약을 구해다 먹여서 마님을 죽여버리면 투하가 어쨌거나 저쨌거나 내 마누라가 되겠지. 그 아가씨, 투하가 내게 시집을 오면 중간에 본인이 재산을 가로챌 생각인가 본데. 그렇게는 안 되지. 가만히 있자. 성안엔 이목도 많고 말도 많으니 내가 독약을 구했다간 시끄러울 수 있겠지. 대박. 내 며칠 전 남문 밖에서 약방을 하나 보았는데 그곳이 한적하니 독약을 구하기 딱 좋겠다. 의사 선생, 약 사러 왔소. 무슨 약이요? 독약 지으시오. 누가 감히 당신한테 독약을 판대? 이 사람 간도 크군. 너 진짜 나한테 약 안 줄 거야? 안 주면 어쩔 건데? 좋아! 내 대가리를 휘어먹인 궁금하냐? 내가 날 부를 줄 알아! 네! 너를 반가할 거야! 놔주세요. 약 있습니다. 있어요. 아우. 하. 약이 있으니 내 용서해 주지. 봐줄 땐 봐주고 용서할 땐 용서한다는 게 바로 이런 거야. 죄송해, 옴붙었어. 방금 독약을 구하러 온 자가 그 마님을 구한 사람이라니. 오늘 그에게 독약을 주었으니 나중에 일이 생기면 더 엮이게 될 거야. 일찌감치 약방 문 닫고 변방으로 가 지약이나 팔아야지. 하하! 나 장부자가 이 최마님 집에 온 건 새장가나 들까 해서였는데, 아유, 글쎄 그 며느리가 고집 부리고 이 말을 안 들어요. 하지마님은 줄고들이 부자를 집에 머물게 하고는 이 좋은 일은 서두르는 게 아니라며 천천히 천천히 며느리를 설득한다고만 했는데, 아휴, 그지 마님이 병이 날 줄이야 알았나? 얘야, 너 우리들 팔자를 점점 보았느냐? 이 본사 치료는 언제쯤 이른다느냐? 운 따질 거 뭐 있어요? 본사를 치르려면 어떻게든 제주껏 해봐야죠. 얘야, 최만이 병이 나지 며칠 되었으니 분명 아이고, 저기 오늘은 병세가 좀 어떻소? 몸이 너무 안 좋아요.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양내장탕을 좀 먹었으면 좋겠어요. 얘야, 네가 저한테 양내장탕 좀 끓여 마님한테 주라고 얘기하렴. 와! 마님이 양내장탕 먹고 싶다니 얼른 끓여와! 어머니! 이렇게 가시면 저는 뭐 어떻게 하라고? 예! 양대장탕 아직 멀었니? 이 몸은 두아입니다. 우리 시어머니께서 몸이 안 좋으신데 양내장탕이 먹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직접 만들어 가져왔답니다. 어머니, 우리 과부들은 의심받을 짓은 사소한 거라도 피해야 하는데 어쩌자고 장애와 부자를 집에 머물게 하셨나요? 혈육도 친척도 아닌데 한 집에 살면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지 않겠어요? 어머니, 혹시 뒤에서 몰래 혼사를 허락해놓고 나까지 깨끗이 못한 일에 끌어들이려는 건 아닌가요? 여자들의 마음이란 정령 지키기 어려운가 보다. 어머니, 양내장탕을 만들어 왔으니 좀
되죠? 좋아지시기. 얘야, 양내장탕은 아직 멀었느냐? 여기 있어요. 가져가세요. 어서 좀 들어요. 아휴, 폐를 끼치네요. 지금은 구역질이 나서 탕을 못 먹겠소. 당신이 드시구려. 이 탕은 특별히 당신 먹으라고 만든 건데 못 먹겠어도 한 모금만 들어보시오. 아유, 안 먹을래요. 영감이 드시오. 한쪽은 당신 먼저 드시오. 또 한쪽은 당신 먼저 드시오. 이 말 정말 못 들어주겠네. 마토가 치미는구나. 아! 오! 이 양내장탕을 먹으니 어지러네. 부장관 정신 차려보시오. 좀만 좀 봐요. 이거 죽은 거 아니냐? 공연의 슬픔에 잠기다니 이해 안 돼요. 사람 죽고 사는 건 윤회인걸. 이 영감은 어머니가 어릴 적 인연 맺은 남편도 아니니 취한 듯 멍한 듯 그렇게 타식하고 울고불고 하지 마세요. 좋다고! 우리 아버지를 독살하고는 차만 때리고! 얘야, 이게 어찌된 예! 일이냐? 반대로 말해! 저한테 약이 어디 섞였어요? 저놈이 탕에 소금 넣을 때 자기가 타나온 거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아들이 내가 죽였다고 하면 사람들도 안 믿어. 사람 팔망이웃들 들으시오. 부하가 우리 아버지 독살했어. 그만두게. 그렇게 술 안 피워 사람들 놀라게 하지 말게. 겁나지? 그럼 겁나지. 용서해줄까? 그래, 좀 봐주게. 그럼 부하 보고 순순히 내 말 듣고 나한테 서방님이라고 3번 부르라고 해. 그럼 용서해주지. 얘야, 저 사람 하자는 대로 순순히 하렴. 어서 원하시는 대로 하지 못해.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남편 살아 생전 2년이나 부부였는데 이젠 대가를 하라니 그건 정말 안 돼요. 부하! 네가 우리 아버지를 독살한 거야. 관가에서 해결할래? 아님 둘이서 해결할래? 관가에서 해결하는 건 뭐고 둘이서 해결하는 건 뭐냐? 관가에서 해결하길 원한다면 내 너를 관가에 끌고 가는 거지. 그럼 온갖 고문을 다 할 테니 이런 약한 몸으로 매질을 못 견뎌 독살한 죄를 다 물고 말걸. 둘이서 해결하길 원한다면 얼른 내 마누라가 되어주면 되니 너에게는 아주 간단한 일이야. 나는 네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으니 관가에 가서 해결하자. 두아야, 두아야, 두아야. 허허! 허허! 현감나리 납시오! 내 관리 노릇은 남보다 뛰어나지. 고소하러 오면 돈 달라 하고 상부에서 감사 나오면 병을 핑계대고 집을 안 나선다네. 소관은 이 고창의 현감이올시다. 오늘은 일찌감치 개정하고 사건을 심의해야겠다. 여봐라! 고소함을 열고 소장을 올려라! 어서요! 가져오시오. 일어나시지요. 아니, 뭔가 모르. 이 사람은 고발하러 온 사람인데, 아니 어째서 그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까? 넌 모른다. 고발하러 온 사람이 나를 입혀주고 먹여주는 부모라는 말. 개정이야! 누가 원고고 누가 피고인가? 사실대로 말하렸다. 사실대로 말하렸다. 그러니 원고 장여아입니다. 이 며느리 고발합니다. 이름은 두아라 하는데 양내장탕에 톡을 타서 우리 아버지를 독살했습니다. 이자는 채마님이라 하는데 우리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고 저희 어머니께 장가든다 하면서 저까지 며느리로 서문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는 원래 남편이 있었으나 여인 지 얼마 안 되었고 아직 상복을 벗지 않은 상태라 결코 따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 우리 시어머니가 병이 나시자 저에게 양내장탕을 끓여드리라 하더군요. 어디서 났는지 모르지만 장유아가 독약을 구해와서는 장을 받아 소금이 모자란다고 하면서 저를 따돌리고 독약을 제 동생이 넣었습니다. 양내장탕을 끓여온 건 바로 저와입니다. 아니 이런 끔찍한 일을. 정말 다행으로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구역질이나 탕을 안 드시겠다고 해서 아버님이 먹도록 했는데 면목은 마시고는 곧 죽어버렸습니다. 대개서는 사정을 상세히 살펴주십시오. 저치는 새가고 저는 장가인데 그 시어머니가 우리 아버지를 맞아들이지 않았다면 뭐하러 우리를 자기 집에다 두고 봉양했겠습니까? 이 며느리는 나이는 어리지만 아주 교만하고 뻔뻔해서 매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가는 속에 자라났으니 그 삶이 아주 고달팠겠느냐 싶어 놀자리 봐주고 단건 삼키고 센건 맺게 하며 친누이같이 지냈건만 우리 집 재산이 탐난 친어미 같은 분을 죽이려 하고 아버지를 독살하다니. 사람은 천한벌레라 때리지 않으면 불지를 않지. 여봐라! 큰 곤장을 골라 전현을 때려라! 한 대요! 세 대요! 다섯 대요! 일곱 대요! 11대요! 아, 이 무정한 곤장 못 당하겠네. 하늘이여, 어찌 종일 엎어놓고 대한빛 가리시나요? 수아가 모진 고문에 잠깐 잠잠해져 깨어났다. 또 혼미해지는 정신을 붙잡지 못하네. 매질당하니 살 좀 날리고 피내는 건 가슴 속 억울함 누가 알리? 수아 같은 부녀자가 독약이 어디서 났다고? 자백할 테냐 안 할 테냐? 진정 소인이 독약을 넣은 것이 아닙니다. 아시고 현명하신 영감님. 잠시 제가 동생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 사정이 있을 테니 제가 한번 잘 달려보겠습니다. 더한다. 하나밖에 없는 내 동생 투아야. 이게 무슨 소리니? 네가 기어이 문제를 자백하지 않겠다면 어머니도 곧 네 남편을 보게 될 게야. 감사합니다, 영감님. 제 평생 이렇게 끔찍한 거를 처음이네요. 어진 언니의 마음씨 반만이라도 닮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매우 철해! 반갑니다. 투아야. 투아야. 세 대요! 일곱 대요! 아홉 대요! 15대요! 이만한 매질을 당했으니 자백할 마음이 들었느냐? 아니라면 최마님을 때려야겠다. 아이 멈춰시오! 멈춰! 왜 우리 어머니 때리지 마시오. 차라리 내가 자백하겠소. 아야.
이리저리 시어머니를 독살했다 자백했으니 하늘이시여 원통해 죽겠나이다. 이미 자백했으니 자술서에 손도장을 찍게 하고 칼을 씌워하오카라. 내일 참수형에 처할 것이니 저자로 앞속에 집행해라. 너지 장녀아 이 새끼야! 수아야 내가 너를 죽이는구나. 아이고 죽겠네. 아리같은 대인의 판결에 감사드립니다. 내일 두아를 치면 비로소 우리 아버지의 원수를 갚게 될 것입니다. 힘없는 정의는 무력하고 정의 없는 힘은 폭력이라더니 하늘 같은 신태임의 판결에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저작거리에서 두아를 들어갔더니 맙소사 정말 죽겠구나. 너가 믿는 자리 하늘같이 높은데 거기서 백성 눈물 안 보일래? 조용! 장녀와 최기원, 최마님에게서 모두 진술서를 받고 관가의 명을 따놓도록 여봐라! 회종의 북을 울리고 말을 가져와라! 관사로 돌아가야겠다. 대전이여! 나는 사형 집행관이오. 명령은 위에서 오고 피는 아래서 튄다. 법이 옳다면 난 매일 옳은 일을 하고 있겠지. 오늘 범인을 처결하니 나졸들에게 굴목 어기를 맞게 하고 쓸데없이 오가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칼날을 벗어맞추고 많은 날을 살았었지. 오늘도 이 명받은 대로 죄인을 처형하러 가는 길입니다. 이 죄지은 이는 곧 이 직업만 이 죄를 뱅소는 오래도록 기억하니 이 사람을 죽인 자의 죄는 사라지고 이 사람을 죽인 자의 그림자만 남는다면 대체 그 죄는 누구의 몫입니까? 어서 움직여라 어서! 집행관께서 형장이나 친정오르다. 해와 다른 아침 저녁으로 내돌리고 귀신의 생사건을 관장하네. 천지시여! 정탐을 분별해야 마땅한데 어째서 도적과 선의가 엇갈리신나이까? 선한 이는 빈궁한 데다 명까지 짧고 악행을 저지른 자는 포기를 누리는 데다 장수까지 하다니 아이고 두아 눈에서 눈물만 줄줄 흐르네. 빨리 움직여라. 시간이 지체되었어. 이두아 보라비께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이냐? 앞길로 가면 원망할 것이요 뒷길로 가면 죽어도 한이 없으리니 길물다고 거절 마오. 이제 형장으로 갈 터이니 꼭 가야 할 가족이 있으면 옥에서 만나도 좋다. 가련타 외톨이로 가족도 없으니 소리 죽이고 숨 참으며 부질없는 탄식 원망만 하고 있구나. 아니 부모도 없다는 말이냐? 아버지만 계신데 13년 전에 한양으로 과거 보러 가셔서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이요. 그럼 방금 뒷길로 가자고 한 건 무슨 뜻이냐? 앞길로 가면 우리 시어머니가 보실까 봐요. 허, 지금 네 목숨도 어쩌지 못하면서 시어머니가 본들 어떻단 말이냐? 내가 형장에 칼 맞으러 가는 꼴. 우리 시어머니가 보신다면 놀라 까무러칠 거요. 기 막혀 죽을 거요. 오라비게 부탁하니 어려울 때 사정
서시오. 당신 며느리가 부탁할 게 있다고. 얘야, 내가 죽겠구나. 어머니, 그 자매아가 언니와 결탁해 양내장탕에 독약을 넣은 것 사실 어머니를 독살해서 나를 차지하고 재산을 모조리 가로채려 한 거예요. 헌데 뜻밖에도 어머니가 그 탕을 장부자에게 주는 바람에 되려 장부자가 독살된 거랍니다. 두아는 어머니가 연루될까봐 시어머니를 독살했다 거짓 자백을 했고 그래서 오늘 형장으로 끌려가 처형당하게 되었다네. 어머니, 이후 겨울이 되면 정월 대보름 제사 때 무덤에 뿌리고 남은 제사밥이 있거든 반공기라도 뿌려주시고 때우다 남은 지존이 있거든 이 두 알을 위해 한 묶음 태워주세요. 죽은 아들 얼굴을 생각해서라도요. 얘야, 걱정 말거라. 이 시어미가 다 기억하고 있으니. 마선사, 내가 너를 죽이는구나. 어머니, 이젠 다시 울지도 마시고 괴로워도 마시고 하늘지르도 원망도 마세요. 이게 다 이 두아가 때도움도 잘못 만나 억울한데 얼렁뚱땅 뒤집어 쓴 거니까요. 어이! 이제 물러서시오. 이거 되었소. 안 됩니다. 두아야, 두아야, 두아야. 두아가 집행관 나를 까르니 떠나기 전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 말해보거라. 나으리, 이 두아가 정말 억울하다면 목에 칼 맞아 머리 떨어져도 뜨거운 피 한 방울 땅에 안 떨어지고 모두 날아갈 것입니다. 덕구치 할머니 있으면 지금 집행관께 구하거라. 아니면 언제 하겠느냐? 나으리, 지금은 삼복더위지만 이 두아가 정말 억울하게 죽는 것이라면 나 죽은 뒤 하늘에서 삼척의 서설이 내려 내 시신을 덮어 가릴 겁니다. 이런 삼복더위에 아무리 원하는 깁도 한들 눈 한 송이 내리게 하지 못할 거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은 저희가 기생이네 무슨 눈이야 하지만 먼기가 불같이 솟구치면 그의 가무한 육각눈이 솜같이 내려 내 시신을 덮어 가릴 거요. 나으리, 이 두아가 정말 억울하게 죽는 것이라면 이제부터 이 호남일 때 3년 동안 가뭄이 될 것이요. 닥쳐라! 그런 말이 어딨느냐? 하늘을 기대할 것 없고 인심도 동정 하늘이라 하지만 저 하늘도 사람 소원 따른다는 건 모르시오? 이게 모두 관리들이 법 지킬 마음 없어 백성들이 입에서도 말 못하기 때문. 어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 마? 이거 엄청 센 바람이 있어. 어머니, 6월에 눈 날리고 3년 동안 가뭄이 들면 그때 억울하게 죽은 두아의 혼으로 나타난 것. 어이쿠. 이 정말 눈이 오네? 이런 괴상한 일이. 나도 평소 이 사람을 죽이면 온 땅이 선연이 낭자한데 이 두아의 피는 모든 나라가 땅에는 한 방울도 안 떨어졌으니 정말 괴리하다. 저 형은 분명 억울한 게 있는 게다. 벌써 두 가지 소원이 이루어졌으니 가뭄이 3년 든다는 소원이 맞을지 안 맞을지 나중에 어떻게 되나 보자. 여봐라! 눈 그칠 때까지 기다릴 것 없다. 얼른 자리를 정리하거라. 예! 이마 지렛 마늘 뜻밖의 아분들이 길을
자, 저기 저 늠름하신 양반 성은 두, 이름은 천장으로 몸과 마음이 청렴하고 긍정하여 지조가 굳다는 이유로 임금께 여기서 고남일대의 오사직을 맡고 계십니다. 어디든 가서 죄수를 신문하고 문서를 제심하며 단간어리를 감찰하여 먼저 처형한 뒤 사부로 보고할 수 있는 위치이시죠. 부정을 저지르는 자라면 앞뒤 가리지 않고 처단하는 훌륭한 인품의 소유자이십니다. 이 몸은 두천장이올시다. 내가 우리 딸 다누니를 두고 떠난 지도 벌써 16년이 흘렀어. 난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다. 기쁜 건 이 늙은 몸이 형사를 관장하는 직을 받아 이 임금께서 하사하신 어사 페르시녀 그 위세를 만리에 떨친다는 것이고, 슬픈 건 내가 우리 딸 다누니를 7살 때 채만인에게 민며느리로 주었는데 이 관직에 오른 후 사람을 시켜 고창 채만인 집에가 알아보라 했더니 그 이웃에게 샅샅이 수소문해봐도 그 후로 그 여자가 어디로 이사 갔는지 아무도 모르고 지금까지도 소식한 자 없다는 것이오. 이 몸은 우리 다누니 걱정에 울다 지쳐 이 눈도 흐릿해지고 머리까지 반백이 되었어. 내 오늘이 호남 지역에 도착했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지역엔 3년간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인지. 내 오늘은 이만 관아에 들어가 쉬어야겠다. 장천아, 고 라전들에게 전해 내 오늘은 아무도 만나지 않을 것이니 내일 아침 일찍 오라고 일러라. 네네네. 모든 아전들은 오늘은 접견이 없으니 내일 일찍 오시오. 장천아, 고을 육방 관리들에게 전해 감사해야 할 문서가 있으면 모두 가지고 오라고 일러라. 내 등불을 밝히고 몇 건 읽어볼 것이다. 네네네. 장천아, 등불을 밝히고 너희도 고생이 많았으니 들어가서 쉬도록 하여라. 내가 부르면 오고 부르지 않으면 쉬도록 하여라. 네네네. 어디 문서를 검토해볼까. 이 첫 번째는 범인 두아가 시아버지를 독살했다는 것이로구나. 이 첫 번째 사건이 나와 같은 불시 사건이라니. 이 시아버지를 독살한 죄는 이 사면이 불가능한 중죄인데 나와 같은 성시인자가 어찌 이리도 법무서운 줄 모른단 말인가. 이 사건은 이미 종결된 건이니 더 볼 필요도 없다. 밑으로 내리고 다음 문서를 봐야겠다. 갑자기 노고남이 몰려오는구나. 이 나이가 들어 여정이 고됐던 게야. 이 탁자에 기대어 잠시 쉬자꾸나. 서리 가거라 뒷대를 보자. 이만큼 오너라 앞대를 보자. 마장 걸어라 걷는 태를 보자. 방긋
싶은 걸 아버님은 모르시니 꿈을 빌려 알려드려야겠소. 아버지! 어사패는 왜 죽이셨나요? 억울하게 죽은 지 3년. 이 썩은 해골을 어찌하여 가없는 고해에서 떠돌게 하시나요? 다누나가 너 어디 있느냐? 정말 이상도하다. 내가 막 눈을 붙였을 때 이 꿈에 우리 다누니가 나온 듯 싶었다. 바로 내 눈앞에 있었는데 금세 어디로 사라진 건지. 내 이 문서나 다시 봐야겠다. 아니, 문서를 보려고 하는데 이 등불이 왜 깜빡거리지? 이 장천이도 산이 내 직접 심지를 돋워야겠다. 등을 돋워 밝아졌으니 어디 문서를 봐볼까? 이 첫 번째, 범인 두아가 시아버지를 독살하다. 이상도하다. 이 문서는 아까 F 밑으로 넣어두었는데 어째서 다시 위로 올라와 있지? 이 사건은 이미 종결된 건이니 더 볼 필요도 없다. 밑으로 내려놓고 다음 문서를 봐야겠다. 아니, 이 등불이 또 깜빡거리네. 다시 심지를 돋워야겠다. 등을 돋워 밝아졌으니 어디 문서를 봐볼까? 아니, 자, 범인 두아가 시아버지를 독살하다? 거참 이상한 일이로구나. 설마 이 관아에 귀신이라도 있는 건가? 귀신이 아니라면 이 사건은 억울한 사연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내 이 문서를 제일 밑으로 넣어두고 다른 문서를 읽으면 어떻게 될까? 아니, 이놈 귀신아! 나는 조정의 관리로 금패를 차고 순시하러 다니는 어사다. 썩 모습을 드러내거라. 내 단칼에 두동강을 내주마. 야, 장천아, 너까지 자고 있느냐? 어서 일어나거라. 귀신이다, 귀신. 이거 정말 놀라 자빠지겠구만. 아버님은 의심하고 함부로 추측해. 내 이 울음소리 듣고 기겁하시네. 우리 아버지, 이 두아의 절 받으세요. 귀신아, 너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니냐? 너는 이 두천장이 네 애비라 하며 절 받으라는데 내 딸 이름은 다눈이라고 한다. 7살 때 최마님에게 민며느리로 주었지. 너는 두아이니 이름도 틀린데 네가 어째서 내 딸이라는 게냐? 아버지, 저를 최마님에게 보내신 후 이름을 두아로 바꾸었답니다. 네가 바로 우리 다눈이라고? 그럼 내 다른 것은 묻지 않겠다. 시아버지를 독살한 게 너냐 아니냐? 저입니다. 입 닥치거라. 입 닥치거라, 내 인연! 네 아비는 너 때문에 울다 지쳐 눈까지 흐릿해지고 이 머리까지 다 세었건만 너는 도리어 시박대제를 저지르고 형벌을 받다니 지금 이 몸은 조정의 형벌을 관장하는 직을 맡아 이 호남 지역의 죄수를 신문하고 문서를 감사하여 이 탐관오를 감찰하러 왔다. 너는 내 친딸인데 내가 친딸조차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단 말이냐? 우리 뚜씨 집안은 3대 동안 법을 어긴 남자가 없고 5대 동안 재혼한 여자가 없었는데 이제 너 때문에 조상 대대로 쌓아온 업이 훼손되고 나의 깨끗한 이름까지 더럽혀지는구나. 너는 어서 바른 대로 세세히 사실을 구할지어다. 버튼 소리 둘러댈 생각하지 말고 만약 한치의 거짓이라도 있다면 저 송황묘의 정식으로 알려 영세토록 사람의 몸을 못 잊도록 할 것이고 영원히 음산지옥에서 아기가 되어 떠도는 형벌을 받도록 조처할 것이다. 아버님, 진정하시고 너그러이 봐주세요. 무섭게 의력점 놓지 마시고요. 제발 천천히 한 번만 들어주세요. 3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7살 때 아버지와 헤어지고 아버지는 저를 최마님 집에 민며느리로 보내셨지요. 17의 남편과 부부
양문 밖에 허위원이라는 자가 있는데 그 자가 이러고 저러해서 저러고 이러하더니 여기 우리 동쪽에도 서쪽에도 사람이 없겠다. 예서 손 쓰지 않고 뭘 기다려? 네, 거기 사람들! 여기 사람 살려요! 그때 뜻밖에도 장녀와 부자가 이러고 저러고 이러해서 우리 집에 과부만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당신과 며느리 다 남편이 없으니 우리 두 보자를 맞아들이는 게 좋겠다. 고했답니다. 어머니는 겁이 나 이러고 저러고 이러해서 장녀아가 이러고 저러고 이러했지만 절대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기월 언니가 이러고 저래서 거기 나으리! 제게 아주 좋은 생각이 있답니다. 장녀아가 언니의 제안을 수락한 거예요. 그 뒤에 장녀아가 독약을 내놔. 고하자 아 형님 여기 있습니다. 있어요. 해서 독약을 구하게 된 겁니다. 그날은 어머니 몸이 안 좋았는데 이러고 저래서 마침 장녀아 부자가 문병을 와 얘야, 네가 주아한테 양내장탕 좀 끓여 마님한테 주라고 얘기하려. 고하더이다. 그러자 장녀아가 후루룩 짭짭해. 괜찮긴 한데 여기 양념이 좀 모자라다. 고하며 저를 속여 양념을 가지러 가게 하고 몰래 독약을 넣었던 것이에요. 사실은 저희 어머니를 독살하고서 저를 강제로 자기 마누라를 삼고 언니가 재산을 모조리 가져가려는 속셈이었던 거죠. 그러자 장녀아가 두아가 우리 아버지 독살했다. 관가에 가서 해결할 테냐? 아니 둘이서 해결할 테냐? 부르니 관가에서 해결하는 건 뭐고 둘이서 해결하는 건 뭐냐? 고하자 관가에 가겠다면 고소를 할 것이니 우리 아버지의 목숨값을 치러야 할 것이고 둘이서 해결하겠다면 내 마누라가 되면 된다. 고하더이다. 그래서 이 여식은 좋은 말에 안장을 두 개 내지 않고 열매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 법이다. 죽어도 네 마누라는 되지 않을 것이니 관가에 가자. 고했습니다. 언니는 네가 기어이 미제를 자백하지 않겠다면 어머니도 곧 네 남편을 보게 될 게야. 고하며 저에게 자백을 종용했습니다. 장녀아는 저를 관가에 끌고 가 이러고 저러고 이러해서 이 여식이 이러고 저러고 이러하니 현감이 저를 보더니 이만한 매질을 타겠으니 자백할 마음이 들었느냐? 아니라면 최마님을 때려야겠다. 고하더이다. 연로하신 어머니가 형을 못 견딜까 두려워 그만 죄를 인정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뒤 저를 형장으로 끌고 가 형을 집행하려 했습니다. 이 여식은 항의를 대고 세 가지 서원을 했지요. 첫 번째는 만약 내가 억울하다면 칼 맞은 자리에서 피 한 방울 땅에 안 흘리고 날아가리라 서원했고, 두 번째는 삼복 더위이지만 삼척에 서서리 내려 내 시신을 덮어주리라 했고, 세 번째는 호남에 3년간 가뭄이 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피는 모두 하늘로 튀었고 6월에 눈이 내렸고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니 이는 모두 아버님의 여식 때문이었습니다. 관가에 거하지 못하고 하늘에만 구하니 마음속 원망 이루 말할 수가 없네. 노무가 벌 받는 것 맞으려 기꺼이 죄를 뒤집었었네. 그 문서에 써놨는지 한번 보세요. 저의 억울함 사물에도 어찌 참겠어요? 남을 순순히 따르지 않으려다 도리어 형장에 끌려가시오. 조상을 욕되게 하지 않으려다 도리어 여생을 망쳤지요. 형벌의 일을 추가하시면 이 문서를 세세히 살펴주세요. 저 법도를 어지럽히고 마땅히 없애야지요. 만번을 찢어주겨 복수한데도 후련치 않을 거예요. 아, 억울하다. 이게 모두 관리들이 법 지킬 마음 없어 백성들이 입이 써도 말 못하기 때문. 아이고, 억울하게 지금 내 딸, 예,
내게 가슴 아파 죽겠구나. 그럼 내 하나만 더 붙잡구나. 이 호남 지역에 3년간 비가 오지 않은 것도 이 정말 너 때문이냐? 이 여식 때문입니다. 이럴 수가. 내일 내 모두 해결해주마. 머리 어연합이 괴롭고 애달프구나. 젊디 젊은 딸 억울하게 죽다니. 날 밝으면 넌 돌아가거라. 내일이 되면 내 모든 사건을 명백히 바로잡을 것이야. 아이고, 이 새벽이 밝았구나. 장천아! 네네네. 이내 새벽에 몇 가지 문서를 보고 있었는데 중간에 웬 여자 귀신이 하나 나타나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더구나. 내 너를 몇 번이나 불렀건만 너는 대답도 않고 줄곧 잠만 자더구나. 소인이 밤새도록 코를 굽여 자느라 무슨 귀신이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소리도 못 들었고 나리께서 부르시는 것도 듣지 못했습니다요. 오늘은 일찌감치 개정을 하고 업무를 보자. 네네. 장천아! 개정을 알려라. 관아의 모든 이는 정숙하고 공문을 올리시오. 고창 영감 드시오. 슉슉슉슉슉슉슉슉. 이 호남 지역에 3년간 비가 내리지 않았다던데 어찌된 일이오? 아, 그것은 가뭄 때문이지. 이 호남 백성들이 재앙을 겪는 것은 이 소관 등의 죄가 아니어라. 당신들은 아무 죄가 없다. 그렇다면 저 고창에서 3년 전 시아버지를 독선한 범인 두아가 처형을 당할 때 만약 자신이 억울한 것이 있다면 이 고창에 3년간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고 풀 한 폭이 자라지 않게 해달라고 서원했었다던데 그런 일이 있었소. 아, 그 죄는 말이여. 그 영년에 가버리신 전임 현감께서 처결하신 일로다가 문건이나마 이딴게나. 그런 무능한 관리도 승진을 하다니 당신은 그의 뒤를 이은 후임자인데 그 억울한 여인을 위한 제사를 지내준 적이 이 단 한 번도 없었단 말이오. 뭐냐면 이 죄는 말이여. 이 시박 계제에 속한 중죄로 원체 사당도 없고 하면 참말로 제사 지난 적이 없어라. 장천아, 지금 당장 해당 부서로 명해 고창으로 구임장을 내려보내도록 하거라. 장려와 최기월, 전임 현감, 허의원, 최만임 등 일체 범인들을 속히 체포하여 대령하고 한시도 지체하지 말거라. 네네네. 끼치는 말은 뜻밖의 역조 하나 진청으로 급히 와서 어사또 비관이요. 부처놈이 육방이 송동한다. 공간을 행시한시 발제로 가라하고 주도체비 준비할 때 공간을 불러 저를 따라서 포진을 뼈목이 고장 불러라 수노를 불러 도군을 단 강단을 고치고 비를 얹어라 집사를 불러 용목을 차리고 도군을 불러 기지를 내어라 또 사령 불러 마조를 든 흡차를 불러 청명을 칠거라.
서울에서 범인들을 압송하여 데려갔나이다. 연정전 일을 왜 또 모르는 거지? 아우. 추가서 난리야 추가서. 장미와 예. 최기월, 예. 최만희, 예. 허의원은 중요한 범인인데 어째서 당도하지 않았느냐? 허의원은 3년 전에 도망가 버렸습니다. 한편으로 널리 잡아 올리라는 공문을 보냈으니 잡는 대로 압송하여 신문할 것입니다. 장미와 최만임이 너희 계모냐? 어머니를 어찌 거짓으로 사칭하겠습니까? 사실입니다. 최기월, 네 아비를 독살한 독약은 그 문서에 만든 이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는데 어디서 손에 넣은 것이야? 주아가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필시 이 독약을 만든 약방이 있을 터. 주아는 어린 과부인데 어디서 그런 독약을 손에 넣었겠느냐? 장미와, 네가 만든 것은 아니더냐? 만약 소인이 만든 독약이라면 왜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고 우리 아버지를 죽였겠습니까? 억울하게 죽은 내 딸아, 지금 이 대목은 아주 중요한데 네가 직접 나와서 해명하지 않으면 어찌 진실이 밝혀지겠느냐? 원호는 지금 어디 있느냐? 장녀아, 이 약을 네가 만들지 않았으면 누가 만들었단 말이냐? 귀신이다. 귀신! 성을 불러라! 대상동을이여! 귀신을 물러가라! 네가 그날 양내장탕에 독약을 넣은 것은 언니와 합세해서 본래 우리 시어머니를 독살하고 나를 핍박해 마누라 삼으려던 것이었지. 헌데 뜻밖에도 우리 어머니가 안 드시고 네 아비에게 먹게 해서 죽은 것인데 이제와 발뺌하자는 것이냐? 귀신이 나왔으니 이 사람을 피곤하게 만든다니! 이 무슨 막말입니까? 아비를 독살을 했다니! 저 같은 녀식이 천리를 저버릴 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죽은 이의 말이라 하여 함부로 저를 모함하지 마십시오! 귀신을 물러가라! 대개서는 빌식의 독약을 파는 약방이 있을 것이라 하시는데 만약 그 독약을 판 사람이 있다면 데려와 소인과 대제시켜 주십시오. 그럼 죽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본래 신성이 어지고 몸이 유약하여 이런 일은 꿈에서차 못 꿉니다. 감히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를 독살하려 했다뇨! 제가 장녀와 결탁하여 어머니를 해치렸다는 사실은 그 어디에도 증명할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외곽에서 허의원을 이어 압송해왔습니다. 무릎을 꿇어라! 네가 3년 전에 채마님을 목 졸라 죽이고 돈을 떼먹으려 했었다던데 어찌 된 일이냐? 소인이 채만임의 돈을 떼먹으려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만 마침 산에 둘이 나타나 구하는 바람에 그 여자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 두 사내의 이름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있느냐? 소인이 얼굴은 알아볼 수 있습니다만 당황했던 터라 이름까지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방 아래 있으니 가서 보고 오너라. 이 사람은 최만임입니다. 글씨 그 독약 때문에 일이 생겼구나. 이놈입니다! 이실직고하겠습니다. 그날 채마님을 죽이려 할 때 마침 저 부자가 나타나 채마님을 구해갔습니다. 며칠 지난 뒤 저놈이 우리 약방에 와서 독약을 구하도이다. 소인은 평소 정진수련하는 몸이라 그런 양심 없는 짓은 할 수가 없어서 약방엔 허가된 약만 있지 독약 같은 건 없어. 나겠었자. 그랬더니 그가 눈을 부릅뜨더니 네가 전에 교회에서 채마님을 죽이려 했던 놈이지? 내 너를 관가에 끌고 가야겠다! 꾹 찔렀습니다. 소인은 평소 가장 두려운 것이 관가에 끌려가는 것이라 독약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놈 생긴 게 홍상구져서 분명 그 독약을 가지고 사람을 죽일 것이고 나중에라도 탄로가 나면 더 엮이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방으로 도망가 지약을 팔았습죠. 쥐는 무수히 죽었습니다만 사람을 죽이는 약은 다시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너는 오로지 돈 떼먹으려고 수작을 부리다 화를 부른 것이구나. 이 독약은 원래 최기월이 꾀하고 허의원이 팔고 장녀아가 산 거.
연유도 없이 내 죄명을 채웠구나. 이제 여기 탐관은 떠나고 관아만 남았네. 전임 영감을 이어 압송해왔습니다. 내 이미 네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다 알고 있다. 그 목숨이라도 구제하고 싶다면 어서 바른 대로 얘기하는 게 좋을 게야. 제게 그때 당시 사모하는 귀월이라는 년이 있었습니다. 헌데 그년이 당최 이유는 말하지 않고 그저 결혼을 빌미로 송사를 유리하게만 해준다면 제게 냉큼 시집오겠다고 약조 한 판의 자백을 받아냈으니 저는 법대로 처리하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전하는 자신이 빠져날 말이 어떤 짓고 하는 것이에요. 둘 다 무릎을 꿇려라. 최마님을 대령해라. 당신은 집안에 돈도 꽤 있었으면서 어째서 그 장부자에게 시집을 가 이런 일을 만들었어? 소인은 저 두 부자가 제 목숨을 구해주었기에 집에서 거두어 잘 대접하며 지냈던 것입니다. 헌데 저 장녀아가 자기 아비를 저에게 장가보내려 했지만 이 몸은 결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요. 그렇다면 이 당신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독살했다고 자백해서는 안 되는 거였고. 그날 시군관이 우리 어머니를 매질하려 했지요. 저는 신약하신 어머니가 혐을 못 견딜까 두려워 그만 시아버지를 독살했다고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억울하게 자백을 한 것이지요. 눈먼 관리들은 개가 그림자를 보고 짖듯이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조차 추궁하지 않더이다. 알았다. 나 누나가 네 억울함 이제 내 다 알았다. 걱정하지 말거라. 이 죄인들과 재판을 했던 관리들 모두 따로 정죄할 것이고 넌 날 잡아 씻긴 굿을 올려 저 극락으로 보내줄 것이니 이제부터 세금금패 앞세우고 탐관오리 죄다 처단하며 천자와 함께 근심하고 만민을 위해 해악을 없애소서. 한 가지 잊은 게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시어머니는 이제 연세가 많으신데다 공양할 사람도 없으니 집안을 거두어 돌봐주세요. 어르신 먹여 살려주시고 나중에 장례도 치러주신다면 저는 한참 아래에서도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 효부로다. 아버지, 그 아이 이름 아래 억울하게 분명을 썼다고 고쳐 써주세요. 너희들은 내 판결을 들을지어다. 장녀아는 신하비를 살해하고 간악하게도 과부를 차지하려고 한 죄. 최기월은 친족 살해를 도모하고 남자의 죽음에 간접적으로 관여한 죄를 물어 이 능지처참이 마땅하니 저작거리로 끌고 가 형구에 못 박아놓고 120번 난도질에 죽인다. 전임 형관과 재판을 했던 관리들은 모두 부당한 판결을 내렸으니 각기 곤장 100대를 치고 영원히 등용되지 못하게 해라. 의원은 고작 돈을 떼먹으려고 백성의 목을 졸라 죽이려 하고 부당한 독약으로 인명을 살상케 했으니 오지로 유배시켜 영원히 부역에 종사케 해라. 죄마님은 우리 집에 거두어 돌볼 것이오. 두아의 죄는 무죄로 바로잡노라. 진실은 태양과 같아서 잠시 막을 수 있어도 사라지지 않고
바로잡으니 비로소 이 나라법이 백성의 억울함을 없애짐이 드러났노라. 상천아, 이만 끝내자. 예? 대단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극에 막을 내리며 피 묻은 하늘 시선에 순백의 꽃잎을 보여주는 것뿐이로구나. 꽃잎을 가져와라. 천지를 뒤흔든 두아의 한 고이 보내드리려는 길에 꽃잎을 뿌려라. 꽃잎을 뿌려라! 꽃잎을 뿌려라! 꽃을 뿌려! 꽃잎을